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의 어른이 드문 우리 현실인데 유일하게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엊그저께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나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자화자찬 비슷하게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청와대 이 뉴스로 나온 것이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의 치적을 집대성해갖고 책을 출판했는데 네. 그 책 제목이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네.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네. 그래서 그 내용은 5년 동안의 연설문 어떻게 해외 방문하면 각국 정상과의 담화로 그리고 그 유명한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 이래 마지막까지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에서 했던 네. 그런 의록을 집대성했는데 네. 그 결론은 결국 5년 동안 국가의 모든 기반과 국제적 위상을 반석 위에 올려놨다. 네. 그래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5년 동안에 완성했다. 네. 그래서 놀라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놀라운 치적을 그 책에 이제 담았다. 이런데 오늘이 만우절이거든. 4월 1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 청와대가 이런 책을 이게 출판했다고 발표하면 오늘 우리를 웃기려고 저러는가 보다 이러겠는데 그렇죠. 만우절이 아닌 며칠 지난 전에 주일에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이런 걸 책을 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환각 상태에 빠진 거 아니냐. 환각. 내로남불을 지나쳐서 네.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환상에 이렇게 네. 젖어들면 문재인이가 최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게 중독돼 버리고 나면. 네. 자, 그걸 이제 좀 따져보면 이 국내 정치 경제 상황 망가진 거 이걸 말할 수 아유, 없지요. 일자리 그럼요. 뭐 주택 정책 이게 아유, 무슨 꼴입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지금 40% 유지되는데 지금도 뭐를 잘했느냐고 물으면 K방역이 1등으로 꼽고 있고 참. 둘째로 외교를 잘했다고. 그게 압도적이에요. 그걸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교가 잘 됐다. 그럼 중국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왕따 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 내정 간섭하는 것도 꼼짝 못하고 그리고 국빈 방문하러 가가지고 중국 지도부가 아침밥 점심을 혼밥을 시켜 먹고 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이것은 과거에 중국의 속국이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시 주석이 미국 가서 정상회담 하면서 뜰을 거닐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거는 우리의 속국이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되고 완전히 흔드는데도 말을 못하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관계는 말할 필요 없죠. 아유, 그럼요. 삶은 소대가리에 뭐 그런데도 머저리. 평화 프로세스다 제재 해제하고 종전 선언하자 이래갖고 김정은이를 편하게 해주니까 이게 기가 올라가지고 말이지. 남한은 핵 개발과 탄도탄 미사일 개발에 전혀 걸림돌이 안 된다. 이러니까 마음대로 흔들고 이게 지금 이번 주에 들어와서도 그 쏘았잖아요. 네. 이게 대륙간 탄도탄을. 네. 이래 놓고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봉규 대표가 청와대를 못 흔든다 이런 말인가? 진짜 환각 상태에 빠진 것 같으네요. 진짜. 뭐가 정신 창란을 일으키나. 그러니까 환각 상태에 빠져 있대. 그러니까 이게 물러나면서 한다는 일이 이런 자화자찬이 네. 지나쳐서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런 걸 써내는데 제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그 주일에 공개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자기의 그 치적에 대해서 징비록을 쓰라고 내가 공개적으로 네. 충고를 했어요. 징비록. 임진왜란이 금년에 꼭 430년 됐습니다. 네. 1992년에 일본군이 부산포를 통해서 상륙해갖고 이게 7년 동안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그때 영의정이었던 서해 유성룡이 7년 전쟁을 임금 가까이에서 총사령관으로 지휘하면서 당했던 그 어려움, 고초, 백성들의 이런 그 피난살이의 어려움 이걸 낱낱이 적은데 그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명나라 군대가 이제 조선을
원조하러 와가지고 그 명군 사령관 이여송이가 네. 조선의 영의정을 꿇어 앉혀놔 놓고 지휘봉으로 때리듯이 말이야. 네. 너희들 말이야. 통을 치고 그랬죠. 우리 이 군량비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 그러니까 이런 뭐 포갑적 수모당하는 그런 얘기를 구절절히 썼거든. 그러니까 징비록이라는 뜻은 지난날의 잘못과 비리를 회고 반성하여 앞날에 경계한다. 앞날에 이런 일은 반복하면 안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네. 뜻으로 문재인판 징비록을 써봐라. 과거에 뭐 대통령 지낸 사람들 뭐 회고록 자서전 썼는데 그게 전부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것이니까 거꾸로 이게 징비록을 써봐라 했더니 웬걸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박찬종 씨가 뭘 징비록을 거기다 갖다 대?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갖고 예. 제 스스로 자존심을 몹시 상하고 네.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 아니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요? 징비록 쓰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퇴임 후면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그러네요. 참, 이 만우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네. 이게 얘기가 조금 옆길로 갈지 모르겠으나 1999년 4월 1일 그 만우절 날 제가 도쿄에 있었어요. 그 우연히 예. 거기 세미나 참석하러 가가지고 거기 아사히 신문이라 그러면 우리의 조중동에 해당하는 이제 진보 언론이죠. 그 정치면에 어떤 기사가 났는가 하니까 자민당 집권 자민당이 그냥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서 뭐 순서대로 이렇게 총재를 뽑고 자민당 총재 뽑으면 1당이니까 자연히 그 총리가 당연히 되는 거죠. 총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국민들이 뭐 식상하고 이러니까 해외의 명망가들을 이 일본에 오게 해가지고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차기 수상 후보로 코르바조프 그 이제 대통령 은퇴했거든. 예. 그 다음에 영국 총리로 은퇴한 대처. 오, 그러니까 예. 1999년이니까 지금부터 23년 전이니까 그 사람들 은퇴해도 나이가 60대 중후반밖에 그렇죠. 안 돼. 예. 그러니까 그 두 분을 우리가 모셔가지고 그래야 일본 국적을 취득해 귀화시켜가지고 차기 총리 후보로 이렇게 모신 것을 계획이다 하는 게 기사가 났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본 사람들이 야, 그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게요. 이게 뭐 고인물에서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그냥 대물림하면서 이제 총리를 하니까. 그런데 그 기사 맨 끝에 네. 오늘은 만우절 이렇게 났어. 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그 국민들에게 아사히 신문이 일테면 우선거리를 조크를 하는 서비스하는 거죠. 거예요. 예,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라고 하는 업적 책을 이게 출판했다 하는 걸 오늘 발표를 했어야 돼. 예, 오늘 발표를 하면 아 이거 웃고자 이랬구나.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책은 없는데 예. 청와대가 한번 웃기려고 했구나. 이럴 텐데 지금 문정부는요 그런 풍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머 감각도 없어요. 유머 감각도 없어요. 유머 감각이 없어.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가 잊혀진 삶을 살겠답니다. 예. 그 사흘 전에 예. 조계종 이제 세종정 성파 스님 추대 법회에 가가지고 예. 그 성파 스님하고 불교계 관계자들 앞에서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고 예. 그러고는 이게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을 살겠다. 그리고 자기 이번에 그 사저 근처에 양산 통도사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도 자주 가서 가르침을 받겠다. 이런 이제 말이 붙어 있는데 잊혀진 삶을 살 수 있나요? 자연으로는 또 돌아갈 수 있나요? 그걸 듣고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불안 심리에 쌓여 있구나. 아. 그 청와대로 가는 데가 이 구중궁궐이거든요. 그렇죠. 구중궁궐. 외곽으로 완전히 차단돼 있고 그리고 그 관저에 이 서재도 있고 대통령 공간이 따로 있어요. 뭐 침실, 가족 공간 이런데 거기에 6시 다 퇴근하고 밤 9시쯤 되면 정막 강산이 됩니다. 감옥 같지요, 뭐. 외곽 지키는 경호원들만 있고 그 서재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게 낮에 뭐 이 수석 비서관 이런 사람들 만나가 얘기하는 동안에 외로움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네. 혼자 거기에 딱 앉아가 저녁 9시 이후에 자정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안이 엄습해 올 것이다. 불안이. 왜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이래갖고 박근혜는 꼬박 5년. 5년 감옥 살고 이명박 아직 아직도 감옥에 있고. 들어가 있는데 나는 더한데. 이걸 비교해 보면 내가 더 지은 죄가 많을 수가 있다. 내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양산 사제에 가긴 가도 거기서 무사하겠느냐? 노무현 대통령도 사제까지 갔는데 무사 못했거든요. 못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 신랄같이 기대고 싶은 이런 심정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계종 이 최고 지도자인 종정을 만난 자리에서 그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을 살겠다. 도와달라 이런 얘기. 읍소하는 거네. 그런 뜻인데 이게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이 양산으로 돌아가자마자 지금 조사받아야지. 적폐 대상으로 대통령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된 드러난 사건.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울면서 말이지 내가 이번에 낙선하게 되면 없는 죄도 만들어가 감옥을 보낸다고 울며 불며 그랬잖아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로 정권 잡은 쪽에서 없는 죄를 만들어가 문재인에게 사법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적폐 수사 대상으로 드러난 거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드러난 거 여러 개 있잖아요. 첫째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13명이 기소가 됐는데 그 공소장에 40번 이상이 대통령 언급이 있다. 대통령을 위하여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추정 제1피의자 꼭지점에 문재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말이지. 그런데 이게 재판이 어찌 되는가 하면 이게 지금 3년 가까이 되는데 기소한 지 뚜껑을 덮어놨거든.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그 휘하의 지시인데 뚜껑을 덮어놨는데 이게 잘 덮어놓은 것 같아. 오히려 이제 5월 10일 이제 물러나게 되면 그 뚜껑을 열 수밖에 없어. 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수사를 해야지 불러가지고. 네. 그 다음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대통령이 월성 원전 1호기 언제 저기 발전 중단하느냐 그 지시에 따라서 전부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도 여러 명이 기소됐는데 뚜껑이 덮여 있어 지금 재판도 네. 안 하고 그럼 그 자연히 열어야 될 것이다 이게 그 외에 드러난 것으로 여기서 이제 아주 기소대가 이게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이지만 네. 드러난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지요. 가령 옵티머스 사건, 신라젠 사건, 우리들 병원 사건 뭐 네. 이런 많습니다. 거 예.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위와 딸이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 항공 사조인 이상직 의원과의 유착 관계. 네. 태국에 아주 부자연스럽게 이민을 갔는지 취업을 갔는지 그 유착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상직에 이상직 또 돈이 뭐 100억 얼마가 또 들어가고 이상직 의원이 공적 자금이 이 공천 받을 때도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들도 무슨 이게 예술가로서 무슨 뭐 전시회를 하는데 어떤 금융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성원을 해갖고 엄청난 돈을 지금 그도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걸 비롯해가지고 대통령 주변에 이게 여러 지금 괴담들이 많아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 돈이 이동하는데 제1표적이 청와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이제 생각할 때 본인이 구정동굴 청와대 밤중에 앉아서 생각해 보면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네요. 나는 좀 조용히 양산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 테니. 심리적으로 하나 기대는 데는 이런 종교인 만나면 이제 마음의 위로라도 얻기 그렇죠.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계산이 있으라고 봅니다. 네. 지금 물러나는 대통령 중에 역대 대통령 중에 이게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게 이게 문재인이거든. 네. 그 나는 그 여론조사 추세는 인정하지만 40% 넘다 하는 거 이 우리 국민 가운데 말이에요. 이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냐. 그 자관 그래. 자관만 40% 가까이 되니까 이게 이 새 정권이 자신을 향한 이렇게 이제 덮여져 있던 것도 열고 여러 의혹도 조사를 해 가게 되면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이 사태, 그러니까 40% 지지자 중에 대깨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이게 선제 탄핵
촛불 집회를 했어요. 네. 청계광장에서 동아일보에서 앞에 있는 네, 청계 했습니다. 네. 모인 사람은 적지만 이런데 어떤 희망을 걸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자기를 향한 이런 적폐 수사, 당연히 해야 할 수사도 이거를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묶어가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나는 억울하다. 이러면 대개문들이 광화문에 모여가 촛불 시위를 하가 약 흔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무력화되도록 이렇게 하면 이게 감옥에 안 갈 수도 있다 하는 감옥에 안 이런 갈 수도 있지 예. 않느냐 하는 예. 이런 막연한 생각을 희망. 예. 혹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네. 경고적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 헛된 꿈이야. 그 절대 있을 수 없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적폐 수사로 문재인 대통령을 그 수사 대상에 올리느냐 마냐 본인의 재량권도 없어 이제는. 이미 올라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 대통령이 함부로 올리라 말라 소리가 못하게 돼 있다고 지금. 그 지금 이미 수사 대상에 뚜껑만 덮어놨지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자동으로. 자동 개폐기 자동으로 열리고 수사가 sak점 이것저것 다 이제 이게 몰아치게 되는데 그런 대깨문 촛불 시비 윤석열 흔들기로 피해갈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요걸 피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뭡니까 그게? 국민적 사면을 받는 것이다. 국민적 사면은 어떻게 받느냐? 참여를 해야죠. 참여를 해야지. 천주교 신자거든. 네. 성당을 나가지 안 간지 난 고해성사. 문재인 씨가 청와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 천주교에 미사 드릴 때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60, 70년대는 미사 중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가슴을 치게 돼. 요즘은 그건 안 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나는 늘 이랬었다고 이게. 네. 그러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이다 하고 이렇게 명상을 하면 네.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가 네. 낱낱이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네. 이걸 하느님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느님하고 대화를 하고 그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어 가지고 이게 내 탓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에게 토로하는 겁니다. 네. 나는 앞에 말한 것처럼 이런 걸 징비록에 남기라고 한 거야. 이런 걸 징비록에.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참여해 남기면 국민들이 이 역사상 없던 일이거든. 네. 없던 역대 대통령 이 회고록이나 자사선 전부 자화자찬인데 문재인은 이게 이 사법처리 길목에 서서 모든 걸 털어놨다. 네. 이러면 국민들이 사법처리 하더라도 살살해라 하는 소리도 나올 수 있고 어쩌면 국민적 사면이 있을 수도 있지. 이거 그렇죠. 역사상 대통령의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처음이다. 지금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거 하나네. 네. 그러지 않고는 상당 기간 독방에 감금돼 가고 거기서 잊혀진 삶을 당분간 살 수밖에 없다. 독방에서 잊혀진 그러니까 삶을. 양자택일의 길인데 예. 택하기 어려울걸요. 그분 지금까지 한 그 성품으로 봐서는 징비록과 참여하기가 어려운 성품입니다. 포기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슬퍼. 예. 국민들 국민 엊그저께까지 노릇하기가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국민 노릇하기가 이렇게 슬플 그러게. 수가 없어. 예.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말이죠. 이명박 감옥 갔다. 그 앞에 노무현은 자살했다. 자살했고. 이명박 감옥 갔다. 박근혜 감옥 갔다. 그리고 또 문재인까지 감옥 갔다. 이럴 수 있느냐 이런데 그럴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이게 수 없다. 국제적 수치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이번 이 선거 과정 아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훌륭한 나라고 외신이 다 보도했어요. 3.5일 대통령 선거. 그런데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낸 사람이 돼도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쌓여가야 이제 정직한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이 앞으로 태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데 예.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그 토양의 비료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어쩔 수 없다. 네, 어쩔 수 없다. 네. 자, 요즘에 또 김정숙의 그 사치가 아주 국민들을 공분사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마어마하던데요. 예. 시간 관계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드러난 것만 갖고도 당장 사법 처리해야 되고 수사에 착수해야 돼요. 네. 어떤 수사냐? 네. 이게 특활비 공개 안 하는 거 수사로 특활비 부분 밝혀야 돼. 법원 판결도 네.
부인의 옷값과 관련된 거라지 이거는 국가 기밀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건 공개하라고 하는데도 항소를 해가지고 대통령 기록관에 넘겨버려가 이걸 뭉개려고 하는데 대통령 기록관에 넘겨가더라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명령이 있으면 열어볼 수 있게 되니까 그렇죠. 이건 수사를 해서 사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사비 출처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 부인이 웬 놈의 그런 돈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예.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대표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200~300만 원짜리가 아니고 7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 코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방송에서 네티즌들이 김정숙 여사 나들이 할 때마다 사진을 추출해 가지고 옷이 바뀐 거 그걸 해야 했더니 178벌인데 그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350벌이랍니다. 많고 그다음에 값도 천정부지로 아주 비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타격면인가 하는 사람이 전부 카드로 샀다고 하는데 웬 그걸 현금 주고 샀다고 하는 거 다 지금 증거로 드러나고 있고 이러니까 문제는 청와대에 그 웬 돈이 그렇게 많으냐. 많을 수밖에 없지. 많을 수밖에 없지. 다 주군용으로 들어와. 이번에 그 사저 짓기 전에 먼저 그 사저를 판 것도 시세보다도 10몇 억이 더 비싸게 팔았고 그리고 등기부상 아직 정리도 안 됐어요. 그러게 등기부 소유주 문재인에서 누가 샀다는 게 아직 문재인이야. 그것도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청와대 안방에 이 쏟아져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 상식 아니요. 지금 뭐 이렇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했었지.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는 검찰이 수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활비 공개 어떻게 쓰여졌는가. 네. 사비는 사비의 출처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김정숙 여사가 끼친 해독은 엄청납니다. 네. 그 임기 5년 동안에 2년이 이게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네. 이런데도 해외 순방을 계속했거든.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역대 최고. 예. 26회 남편 따라가고 45개국 순방한 건 역대 최고 기록이고. 네. 코로나 와중에. 예. 그리고 또 하나 기록은 순방지에 가서 거기에 일을 하는 그 한국인 근로자들이나 또는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들이나 보통은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그랬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 격려를 하고 뭐 선물도 주고 그런데 그걸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관광지만 다니고 그다음에 인도인가 거기에는 작년에 외교부 장관이 가게 된 걸 본인이 대통령 전용기 2호를 타고 혼자 갔어요. 혼자 갔다 오고. 네. 그러니까 그 5년 동안에 대통령의 취미가 비싼 옷 패션 이 수집 그다음에 럭셔리 여행 그다음에 이제 이 팔찌, 목걸이 이런 장신구 뭐 지금 사진에만 하면 200개를 하는데 더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신발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 이멜다는 신발로 유명하지만은 한국 대통령 부인은 옷, 장신구 그리고 신발이 세 번째. 이멜다는 신발이 첫 번째인데 그러니까 김멜다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이거 비난받아서 마땅한 일이다. 이게 고개를 숙여야지. 아니 거기 금고가 있을 것 같아요. 5만 원짜리가 뭐 지금 한복 사는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5만 원짜리로 다발로 줬대요. 그리고 뭐 구두 살 때도 현금 다발로 주고 뭐 그러면은 그거 5만 원을 어떻게 금고에다 쌓아놓고 있다가 나갈 때마다 이렇게 비서관이 뭉태기로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모양이에요. 이거 내 개인 이 정보로 공개해서 좀 민망한데 제가 결혼한 직후에 제 와이프가 한 번은 어디 뭐 저녁 초대 받으러 갔는데 20대 말이야 그때가 이게 귀걸이를 하고 나서려 그러길래 떼라 그랬다고 내가 귀걸이 떼고 나가라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게 지금 평생 제가 앙금이 돼 있어요. 그 이봉규 TV를 통해서 내가 내 와이프한테 지금 공개 사과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 뒤로 제 와이프는 귀걸이 한 일도 없고 목걸이 한 일도 없어요.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관심도 아예 안 둡니다. 그러니까 관심 갖져봐야 나한테 또 큰 소리로 그냥 뭐 호통 소리 들어가 싶어. 근데 이거 정말 내 와이프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정말 내가 그러시구나. 그렇게 그때 험한 말을 썼거든. 귀걸이 떼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욕을 좀 하셨나요? 그랬던 걸 지금 내가 후회하면서 이봉규 TV를 통해서 제 와이프에게 아유 내가 참 당신에게 못할 말해서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숙 역사의 저 행태는
용납이 안 돼. 저는요 그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저는 안 돼. 와이프가 그 뭐 사치하지도 않는데 치마가 가끔 짧아서 긴 거 입어라 바지 입어라 이런 얘기 좀 해가지고 했는데 이 치마가 짧으면 이제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이게 오늘 심각하고 우울한 얘기를 죄송합니다. 끝에 웃으면서 이렇게 끝내줘서 좀 민망하긴 한데. 예. 그래서 수사 받아야 된다. 네, 수사 받아야 김정숙은 된다. 수사 받아야 수사 받아야 되고 검찰은 수사 착수해야 된다. 써야 된다. 윤석열 당선인 눈치를 왜 보느냐? 네. 중앙지검에 당장 수사에 착수하라. 네. 아유 수사 받아야죠.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